학원 이동 시기가 왔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에서 설명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입학 테스트해서 입학생 뽑는 학원도 많이 있고요. 독서 논술은 좀 한 템포 늦게 움직이는 편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움직이시는 시기여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초등 논술학원 찾는 법이라는 영상도 올려두었어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이야기는 언제나 저의 경험과 저희 지식 안에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학원 상담을 가실 때 가장 주의하셨으면 하는 것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원 상담은 절대로 여러분이 몰려서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하면 부모님이 여러분이 가시면 보통 3명, 4명, 5명 이렇게 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로 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그 중에 계시기 마련인데 그분 중심의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셔도 질문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오신 분들이 제각각 다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상담하시는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상담의 맥락 잡기를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이야기는 쏟아내지만 정돈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가셔서 맥락 있는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가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학원 대면 상담이라는 거는 다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입학을 염두에 두고 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학원의 특성이나 커리큘럼은 이미 외부에서 다 알아보시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면 상담의 목적은 사실은 커리큘럼이나 교재나 수업에 대한 것보다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가시면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혼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수업하는 선생님하고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규모가 크고 선생님이 많은 학원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대표 원장님하고만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상담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수업이라는 거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궁합이기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것을 파악을 해야 아이들과 수업할 때 도움을 얻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하시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저는 선생님도 더 책임의식을 느끼고 수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원의 시스템상 그렇게 하지 않는 학원이라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수업하는 선생님과 상담을 못한다는 건 그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학원에 가서 무엇을 물어볼까? 이게 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어떤 것들을 내가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큰 것만 하나 물어보세요. 큰 게 뭐냐면 이 학원의 수업, 선생님의 수업에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하듯이 너무 딱딱하게 하시면 당연히 서로 좀 긴장될 수 있고요. 부드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학원에 와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것 또는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수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독서 논술 수업이 참 모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학사에 저희 관련 전공 자체가 없어요. 부모님들께서는 국어 관련 전공이 독서 논술과 맞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 논술의 본질은 읽고 쓰는 역량을 키워가면서 자기의 세계관을 넓히고 관점을 세우는 일을 가장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게 독서 논술이에요. 그 하위 영역으로 읽기 능력과 독해 능력과 독서 능력을 같이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도를 하려는 선생님은 결국에는 그 선생님의 인문학적 소양이라거나 그 선생님 자체의 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읽고 쓰는 선생님 자체의 역량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과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특정 전공의 선생님이 그걸 딱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초등 독서 논술이 초등이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본질이 애매모호해질 수 있는 과목이라서 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저희가 한 번에 상담해서 다 파악하기가 쉽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인문학적 소양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은 읽고 쓰는 소양이 좀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하기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입시 독해력이 목적입니다. 저희 학원은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다분야 독서 경험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금 당장 즐기는 독서가 목적입니다. 지금 당장 문해력을 키워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또는 독서 능력 자체를 키워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대강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물론 이거 말고도 수십 가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듣다 보면은 부모님의 생각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납득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업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좀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특히 수업 진행하시는 분이 수업의 목적 자체를 모르시면 수업 내용 자체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산만할 수도 있고 여기저기 막 흩어지는 수업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을 꼭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수업은. 그런데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계속 나아간다는 건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떤 특성의 수업이냐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아이들이 책 읽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 그런 수업이라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조금 하위 영역에 있는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또는 독해 중심의 수업을 하는 학원, 요즘 흔히 문해력 학원이라고 부르거나 학원의 큰 타이틀에 문해력을 되게 많이 크게 강조하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원은 책 읽기의 즐거움은 또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8명에서 10명 이상의 토론 중심의 학원은요, 글쓰기 지도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학원이 한 가지 주된 목적을 가지고 가면 부족해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부모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집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보완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독서 논술학원을 보내시면 그냥 되게 막연하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일기 숙제 독후감 숙제 학교 수행평가 국어 실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학원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2번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시간 동안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보완해야 되는 것들을 물어보시고 보완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만약에 학원에서 우리 학원에 맡기기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역시 좀 의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시스템상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나쁜 학원이 아니에요. 기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상담을 꼭 혼자 가셔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 ADHD 진단을 받았거나 난독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뭔가 아이만의 좀 특징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발견하면 이걸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까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가 안 좋은 결과로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의 경험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한 4분 중에 1분 정도는 좀 불쾌하시거나 받아들이지 못하시거나 바로 학원을 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특징들을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셔야 수업에 참고를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난독 같은 경우는 독서 논술 수업하고 매우 직결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거에 맞는 개별적인 숙제가 들어간다던가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학원은 대형 학원, 유명한 학원, 입학 테스트를 너무 어렵게 하는 학원, 이런 학원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와 맞는 학원이에요. 지금 아이가 가서 정말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아이가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학원에 가든 글을 읽고 쓰는 일이 너무 어렵지 않고 즐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